안녕하세요. AI 혁신하면 보통은 강력한 반도체 칩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핵심 동력, 바로 연결성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AI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최신 AI 모델들 보면요.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많은 데이터를 수많은 칩 클러스터 사이에서 순식간에 주고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구리 케이블로는 이제 좀 버거운 거죠. 속도나 용량에서요. 그렇죠.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어요. 마치 초고속 열차가 달려야 하는데 길은 자갈길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엣지 AI 쪽을 보면 이 연결성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죠. 엣지 AI라면 그 웨어러블 기기나 자동차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웨어러블, 자율주행차, 로봇같이 중앙 데이터 센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기기들이요.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데이터 전송 능력이 AI 발전 속도의 발목을 잡는 그런 병목 지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광학 기술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네,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이게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큰 변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연결성 분야,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기회는 뭐고 또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칩 성능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데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로, 그러니까 구리 케이블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고성능 스포츠카가 있는데 길이 좁은 비포장도로인 셈이죠. 데이터 처리 능력은 충분한데 전달이 안 되니까요. 당연히 전체 시스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섬유, 그러니까 광학 기술이 떠오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빛을 이용하면 전기 신호보다 훨씬 빠르고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또 에너지 손실도 적어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AI 시대를 이어가려면 꼭 필요한 인프라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끼리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잇는 해저 케이블 같은 것도 다 광학 기술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그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랑 통신 장비 업체 노키아라 파트너십 맺은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사례죠. 그냥 협력 정도가 아니라 미래 AI 네트워킹, 특히 그 육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분 투자까지 했다면서요. 네,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이건 연결성 문제가 AI 발전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과제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투자가 시사하는 바가 좀 커 보이는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AI의 미래가 단순히 데이터 센터 안에서 빠르게 계산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엣지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환경, 초연결 사회를 염두에 둔 거죠. 그러려면 유선 광통신망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망 자체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고 그게 바로 육지 같은 기술이라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이 광학 네트워킹 분야 사실 반도체 칩이나 메모리 산업보다는 좀 덜 알려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좀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이 생태계를 이끌고 있나요? 네, 미주호증권의 조던 클라인 같은 분석가들도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았고 투자자들의 이해도나 보유 비중도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죠. 하지만 AI 성장에 정말 중요한 숨은 공신들입니다. 이 생태계는 크게 보면 한 4-5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광섬유로 오가는 신호를 처리하는 핵심 반도체, 이걸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아스테라랩스,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마콤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셈텍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반도체 회사들이 먼저 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빛 신호를 직접 만들고 감지하는 광학 부품, 그러니까 트랜시버나 광 모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이걸 만드는 회사들. 루멘텀 홀딩스나 코이런트가 이쪽 강자들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부품들을 아주 정밀하게 조립하고 패키징해서 완제품 모듈을 만드는 회사. 페브리넷 같은 회사가 있고요. 조립하고 패키징하는 회사도 따로 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품이랑 모듈이 딱 들어가서 실제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하고 경로를 정해주는 고성능 스위치나 라우터, 이걸 만드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시에나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암패널 같은 회사.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고품질 광 케이블이랑 커넥터 만드는 회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생태계네요. 네, 그렇죠. 그럼 실제 데이터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과정을 관수해야죠. 그려보죠. AI 서버의 GPU가 계산을 끝내고 데이터를 보내야 할 때 이 전기 신호가 먼저 광 모듈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회사가 만든 거요. 여기서 전기 신호가 빛 신호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네. 이 빛 신호는 이제 광케이블, 암페놀 같은 회사가 만든 케이블을 타고 네트워크 스위치로 가죠. 아리스타나 시에나가 만든 장비요. 스위치 안에서는 다시 광모듈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호는 특수 반도체 칩, 아스테라나 크레도 같은 회사가 만든 칩을 거치면서 신호가 약해진 걸 증폭시키고 오류도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요. 중간에 신호를 정리해 주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깨끗해진 전기 신호는 다시 빛 신호로 변환돼서 다음 목적지로 가는 광 케이블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노초 단위로 엄청난 데이터 양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AI 시스템 성능을 뒷받침하는 거죠. 핵심은 결국 전기에서 광으로, 신호 처리, 다시 광에서 전기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각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장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AI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하니까 관련 기업들 성장세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그 기술 공급망 분석 업체인 서큘러 테크놀로지의 브래드 게스트워스라는 분은 이 시장의 거의 모든 참여자가 연결성 강화 흐름에서 수혜를 볼 거라고 전망했어요. 특히 광학 부품 시장이 2025년에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고 이 강력한 모멘텀이 2026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했죠. 50%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핵심 요구사항은 결국 두 가지예요. 더 빠른 속도, 즉 낮은 지연 시간, low latency, 그리고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능력, 높은 대역폭 밀도죠. 게스트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데이터 센터들은 그냥 더 빠른 파이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더 빠른 파이프. 네. 근데 이렇게 성장 기대감이 높으면 투자 관점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가가 이미 이런 기대를 다 반영해서 너무 높아진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높은 성장 전망 이면에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요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밸류에이션 지표들, 예를 들어 PER이나 PSR 같은 걸 보면 S&P 500 지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물론 예상되는 매출 성장률 역시 S&P 500 평균을 크게 넘어서긴 하지만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그 게스트워스 같은 전문가들은 이 산업 자체의 고유한 변동성, 그러니까 붐 버스트, 사이클 특성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몇몇 거대 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특정 고객사 매출이 줄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또 기술 표준 경쟁에서 밀리면 바로 도태될 수도 있다는 점. 또 수요 예측을 잘못하거나 경쟁이 심해지면 공급 과잉이나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입니다. 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산업 구조예요. 예를 들면 칩 메이커는 수요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고 광모듈 업체는 기술 세대 교체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장비 업체는 구축 주기가 길고 통합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다 조금씩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이 기업들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상승률이 상당했죠. 그런 걸 보면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좋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시장 상황은 이 기업들한테 꽤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AI 학습이나 추론용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고성능 연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설 걸로 예상되거든요. 아, 공급이 부족할 정도인가요? 네. 그 게스트하우스는 과잉 생산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당분간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기업들한테는 가격 결정력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른 시장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있나요? 네.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덤 증권의 퀸 볼튼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크레도 테크놀로지랑 셈텍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놨어요. 크레도의 경우에는 차세대 칩이 경쟁 제품보다 전력 효율성이 훨씬 좋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전력 효율성이요? 아,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기료랑 열 관리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셈텍에 대해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 그 TPU라고 하죠. 그 TPU 기반 인프라를 확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공급사 위치를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기술적인 우위나 아니면 핵심 고객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개별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이 연결성 기술, 특히 광학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화려한 AI 칩 뒤에 좀 가려져 있었지만 그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주는 핵심 기반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적용 범위가 엣지 기기까지 넓어지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기회 요인이죠. 하지만 동시에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또 높은 주가 수준, 그리고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심층 분석이 AI 시대의 또 다른 핵심 축, 이 연결성이라는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광학기술 혁신이 당면한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AI 발전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거대한 기술적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센서나 엣지 디바이스들이 실시간으로 막 쏟아내는 그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빠르게 전송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마 이 문제가 다음 혁신의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